박지현의 경제노트입니다. 오늘은 금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 우체국에 금이 동날 정도로 금이 많이 팔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금값도 최근에 많이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경제 상황에 대한 불확실성도 커지고 또 지금 현재 경제 상황이 더 나빠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영향이 결국은 그 현물 자산에 대한 관심을 더 높게 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더구나 리디노미네이션한 뭐 화폐 개혁이라는 그런 어떤 막연한 그런 우려감 등이 또 지금 강남 부동산 가격에도 좀 자극을 하고 있고 또 이런 실물 자산 특히 금에 대해서 투자를 재촉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고재필 KB 하나은행 PB부장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요즘 금값이 한 얼마나 올랐습니까? 금값이라고 하면 이제 국내 금값을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작년 연말 대비 11.3% 올랐습니다. 저희가 이제 금을 얘기할 때 그람당 얼마냐 이렇게 잘 안 와닿으세요? 한 돈당 지금 현재 기준으로 19만 원이고요. 19만 원이요. 네. 동네 금은방 가셔가지고 한 돌반지 사시면요. 거기에서는 판매 수수료를 조금 붙이기 때문에 대략 한 20만 원 조금 넘어 20만 원 넘었었네요.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국내 금시세라는 것은 크게 두 가지로 형성이 돼요. 그래서 첫 번째는 국제금시세라는 게 있고요. 저희 환율이 있습니다. 매일매일 국내 금 가격이 움직인다라는 것은 결국에는 이 두 가지의 변수가 움직인다, 이렇게 움직여서 국내 금 가격이 움직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아까 국내 금시세가 작년 연말 대비 11.3% 올랐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그러면 국제 금시세 가격이 움직여서 가격이 움직인 거냐, 환율이 움직였느냐 두 가지를 같이 봐줘야 되거든요. 그렇다 보고 이제 분해를 해보면 국제 금시세는 작년 연말 대비 4.7% 올랐습니다. 환율은 1113 정도에서 1180원까지 올랐으니까요. 환율 상승 효과가 한 6.6%. 그러면 결국에는 환율 효과가 조금 더 컸다, 크게 작용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뭐 금값에 이제 미치는 영향이 환율 효과가 상당히 컸다고 네, 맞습니다. 그럼 다른 뭐 요소들은 또 있나요? 좀 제가. 금에 이제 영향을 주는 요소를 제가 좀 전에 두 가지 딱 말씀드렸습니다. 국제 금 가격, 환율. 두 가지를 분석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국제 금이라는 게 이제 뭐냐? 안전자산이잖아요. 그래서 국제 금 가격을 움직이는 방향은 안전자산의 수요가 많아지느냐, 적어지느냐가 첫 번째입니다. 결국에는 국내외적으로 금융시장이 굉장히 불안하면 안전자산을 많이 사람들이 찾을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안전자산 가격이 올라가거든요. 국제금융시장이 불안할 때는 국제금 가격이 좀 오른다. 그러면 오를 때 더 많이 오를 수 있는 요인은 안전자산이라고 우리가 불리우는 거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달러죠. 달러. 달러하고 금인데요. 안전자산을 사겠다는 사람이 달러로 수요가 더 몰리면 금 가격이 덜 오르는 거고요. 달러로 안 가고 국제 금으로 조금 많이 가게 되면 국제 금 가격이 더 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전자산 안에서는 서로 대체할 수 있는 대체제다. 그러면 이제 달러 인덱스를 또 같이 봐줘야 되고요. 달러 인덱스가 약세인 국면에서 국제 금 가격이 더 오를 수 있는 거고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두 번째는 환율입니다. 환율이 전무님께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국내 경제 상황에 조금 변동성이 커진 부분. 그 다음에 그렇다 보니까 이제 뭐 리디노메이션 얘기도 나오고 하다 보니 이런 것 때문에 우리나라 금 가격이 올랐다가 결국에는 맞는 얘기죠. 왜냐하면 국내 환율을 먼저 올렸으니까 좀 전에 말씀드린 환율이 올랐기 때문에 국내 금 가격이 오르는 거니까요. 그래서 환율은 여러 가지 변수가 있고 대외적인 변수도 있지만 국내 변수가 있기 때문에 국내에서도 국내 환율이 조금 더 상승할 것이다 예상이 되게 되면 금이 추가적으로 좀 상승하겠구나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뭐 올 들어서 한 10% 이상 올라면 지금 금 투자해야 되는 거예요, 말아야 돼요?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두 가지지 않습니까? 일단 국제 금융시장을 놓고 보면
위험 자산이라는 게 주식이잖아요. 네. 미국 주식 보면 되거든요. 일단요. 미국 주식하고 그다음에 글로벌 지수들을 보면 되는데 일단 미국이 추가적으로 금리를 인하하겠다라고 낮춘다. 예, 낮출 수 있다. 네. 이제 다 올리던 것을 추가적으로가 아니라 올리던 것을 중지를 했고 이제는 인하 사이클로 네. 갈 수 있겠다. 그래서 채권 금리가 많이 내렸어요. 네. 채권 금리 많이 내리면서 금융시장의 주식시장이 조금 오르고 있거든요. 그렇다라고 보면 아직 그 안전자산으로 돈이 잠깐은 갈 수 있어도 꾸준히 좀 올지는 않을 것 같다. 그러면 국제 금가 가격이 추가적으로 상승하기는 조금 어렵지 않겠느냐. 예, 이런 얘기가 되고요. 또한 환율 관련돼서는 이제 국내 금융시장이 불안한 거는 사실이죠. 경상수지도 84개월 만인가 적자가 적자로 났고 떨어졌을 거예요. 여러 가지 좀 불안한 요인들이 있기는 하지만 조금 크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좀 다음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금에 투자를 하는 부분은 비용이 조금 많이 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장기 투자로 가야 되거든요. 단기 투자로는 못 가기 때문에 그렇다라면 이 경상수지 적자 부분 또 한 가지 또 뭐 국내 여러 가지 뭐 리디노메이션이라는 생길지는 예. 모르지만 이런 얘기들 여러 가지 얘기들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단기간에 이루어지지는 않을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환율도 전 세계 통화 중에 지금 제일 많이 절하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올해 들어서요. 그렇다라고 하면 단기적으로는 조금 기다렸다 투자를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러니까 이런 의견입니다. 지금 뭐 추격 매수하면서 막 따라가 살 건 아니다. 네. 그러더라도 한번 금 투자 같은 건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안정적입니까? 네. 금, 핵심을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금은 우리 그냥 은행이나 증권사 가면 금 관련 펀드 있어요. 네. 그거는 골드 투자라고 해서 뭐 골드를 광산하는 기업이라든가 이런 데 투자를 하는 겁니다. 이거는 실질적으로 금에 대한 투자는 아니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저희가 지금까지 말씀을 드렸던 거는요. 그럼 결국에는 금 현물을 사는데 금 현물을 종로 가서 살 거냐 은행 가서 살 거냐 이거거든요. 예. 똑같은 금이라고는 하지만 그래도 이제 금을 요즘에는 또 100g, 뭐 500g 이렇게 사시지 않고 좀 자산가 분들은 키로로 해서 골드 바를 사거든요. 예. 골드 바를 사면 골드바 하나가 한 5천 몇백만 원 해요. 예. 5천 몇 번.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거를 사실은 종로 가서 사기는 조금 그렇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투자 대안이 지금 당장 골드에는 투자를 하고 싶지만 현물로 투자를 할 거냐, 잠깐 투자했다 기다렸다 투자할 거냐,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은행에서 금을 이제 골드 뱅킹이라고 하는 금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에서 가서 사실 때는요,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 기준 시세 있잖아요. 네. 시세에다가 살 때 판매 수수료를 부담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골드바나 100g, 500g짜리 이렇게 만들지 않습니까? 그럼 만들 때 또 제작 비용이 들지 않습니까? 그런 비용을 내야 돼요. 그럼 결국엔 15%를 부담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굉장히 큰 부담이죠. 비용 치고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좀 장기 투자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그러면 소액 투자를 하거나 장기 투자를 하지만 지금 당장 내가 골드바나 골드를 가지고 있지는 않겠다라고 했을 때는 또 비용을 좀 절감하면서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한국에 그 KRX 금거래소라고 있습니다. 선 광고도 많이 나오더라고요. 네. 이 KRX 금거래소는요, 주식 사시는 거랑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KRX 금거래소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10개 증권사들이 있거든요. 그 해당 증권사 가셔서 증권 계좌를 개설을 하시고 증권을 매매하듯이 금을 그람당 살 수 있어요. 그러면 사가지고 내가 그냥 소액이나 뭐 대량으로라도 투자를 하지만 현물로는 지금 안 빼겠다. 이럴 때는 그냥 거기다 사가지고요, 계좌에다 그냥 보관해 놓으면 돼요. 예, 보관을 해놨다가 나중에 만약에 오르게 되면 시세 차익 거두시고 매도하셔도 되고요. 만약에 내가 향후에 금으로 받겠다라고 하면 금으로 받는 걸 신청을 하시면 그때 이제 판매 수수료 일부를 내시고 그 다음에 부가가치세를 그때 납부하시고 금을 받으시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만 기억하시고 거래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또 마지막으로 고 부장 나왔어요. 요즘 그 조금 그 우리 자산가들은 어떻게 움직이고 있어요? 네. 우체국에 금이 동났다. 신문에는 조금 이렇게 나왔죠. 한 40억 뭐 많다고 그러던데. 네. 이제 뭐 저희 하나은행에서도 골드를 파는데요.
예전에는 이제 뭐 1kg 단위 골드바를 신청을 하시면 한 2, 3일이면 지점에서 수령을 하실 수 있으셨었어요. 근데 최근에는 이 기간이 좀 길어지기는 해요. 예, 그 이유는 이제 뭐 은행에서 손님이 언제 살지 모르고 막 금고에다 이만큼씩 쌓아놓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저 금을 재련하는데도 항상 쌓아놓을 수는 없잖아요. 금이라는 가격의 수준이 그렇죠. 워낙 높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 재고 부분들 때문에 좀 늦게 나오는 거고 우체국도 동났다라고 하는 것이 재고가 네. 현재 다 동났기 때문에 그냥 동났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거든요. 네. 우리가 IMF 때 금을 막 갖다가 팔았잖아요. 지금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사는 분들이 다 사겠다라고 이렇게 달려드는 그런 시장은 아닌 것 같아요. 아직 뭐 그 정도는 아니다. 네, 그 정도는 아닌 것 같고요. 다만 불안하니까 자산의 포트폴리오로 금도 일정 부분 좀 가지고 있어야 되겠구나. 이제 누차 다른 시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달러도 보유를 해야 되겠구나. 달러도 한국 원화 대비해서는 조금 안전자산, 많이 안전자산이니까 내가 돈 많으신 분들은 달러도 좀 가지고 있어야 되겠구나. 그래서 달러들을 작년서부터 많이 사셨거든요. 네, 그렇죠. 그런 거 일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금이 하나도 없으신 분들이 골드바 하나 정도는 그냥 뭐 가격에 포트폴리오 차원에서 가격에 불문하고 그냥 가지고 있으면 되지 않겠나. 또 한 가지 이제 마지막 중요한 점이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금융시장이 주식 같은 경우는요. 그 회사가 망하면 주식이 휴지가 되지 않습니까? 네. 예. 그러면 결국에는 주식 가격이 팍 떨어진다는 네. 거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금 가격이라는 거는요. 이거는 이제 이거를 시청해 주시는 분들이 꼭 아셔야 돼요. 금은요. 막 이렇게 추락하지를 않아요. 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전 세계에 귀금속이라는 수요가 기본적으로 있고요. 네. 그 다음에 금이라는 약간의 화폐적인 성격도 있고 채굴 비용하고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막 내려가다가도 그 채굴 비용 안쪽에 오면 아무리 위험 자산이 막 강세라고 하더라도요. 금 가격이 더 이상 내리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채굴 비용 정도까지 내려온 금 가격은 항상 그런 반대되는 자산들이 계속 상승을 하더라도 금 가격 추이를 보면 하단이 이렇게 지지되는 거를 보실 수가 있거든요. 국제 금 가격 기준으로요. 네. 그래서 금은 그냥 휴지가 되지는 않는다. 네. 그래서 이제 다들 투자를 하시려고 하시는 거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거는 꼭 유념해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금 투자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박재인의 경제노트였습니다.